네, 김병건 소장님의 그린 뉴딜 시민사회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저희들이 그린 뉴딜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그 방향을 이해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각 영역별로 우리 충북 지역에서 그린 뉴딜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짧은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대강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송상호 선생님, 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이명순 사무국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사무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위기는 이미 위기였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우리 사회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김병건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환경정의와 경제정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가 시민사회의 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토론회는 각 영역별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질 것인지에 대한 그 짧은 발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소개해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소개를 안 드렸죠? 저는 진행을 맡은 청주 IWC의 이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대강 사무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대강 국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간단하게 그냥 저희 그냥 협의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지금 같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풀어나가야 될 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발제하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탈산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의 정책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 차원의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어떤 분명한 목표와 설정이 좀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부 정책은 예산과 제도에 대한 뒷받침이고 실행은 지방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그럼 이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았습니까? 또 여기 계신 시민사회하고 함께 결합해 갖고 여러 가지들 이렇게 정책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의견을 나누고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들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든 시민사회 영역이 시민사회 영역의 중심축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방 정부에서 근데 저희가 6월인가 7월에 되게 큰 의미 있는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지방 정부 17개 광역과 226개 기초지자체들이 탄소 배출 제로라는 선언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역하고 합의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지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지방 정부만 그냥 단순하게 선언한 의미밖에 안 돼 갖고 앞으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 갖고 제가 좀 고민하는 건 저희가 지난번 9월 달에도 저희가 지역에서 그리는 그린 뉴딜이라는 포럼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역 차원의 이런 정책 모임들을 좀 꾸준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민사회와 지역의 전문가들과 분야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에너지가 됐든 도시가 됐든 교통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모임들을 좀 꾸준하게 가져갔고 지속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이것들을 계속 정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아니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에 대한 논의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와의 함께하는 공론회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송상호 위원장님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충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송상호고요. 일단은 저는 그린 뉴딜 하면 그린이라는 핵심 키워드와 그다음에 뉴딜이라는 키워드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린에 맞춰졌을 때 오늘 특히 이제 김병관님 강의가 인상 깊었던 것은 기존까지 그린 뉴딜 하면은 전환의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습니다. 에너지 문제, 교통 문제,
그다음에 그 건물 리모델링 문제 등등. 근데 이 강의안들을 보면서 이제 감축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언급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린 뉴딜의 핵심 키인 그린에 맞춰 봤을 때 전환뿐만 아니라 감축의 문제가 많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의 다양한 전환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 사용을 감축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탄소세와 같은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시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 강의에서는 언급을 좀 안 해주셨던 것 같아서요. 이런 문제 같이 짚어봤으면 좋겠고 또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음표를 찍긴 했지만은 자동차 50% 감축이 전략적 목표여야 된다. 이것이 저는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강의안에 있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생산 감축이 논의돼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보통 2년밖에 쓰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2년 사용하는 시스템들로 길들여 갔었다고 보거든요. 요즘은 배터리 교환되는 스마트폰이 없어졌어요. 따라서 기존은 스마트폰 정책도 보면은요. 이것을 2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처음 그 직접 이것을 사용하고 그때 이제 그 핸드폰 지원금을 확대한다든가 또 오래 계속 사용하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생산 자체와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린과 관련된 핵심 키는 전환뿐만 아니라 감축 계획이 명확하게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린 뉴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뉴딜입니다. 지금까지 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부와 탄소 배출량의 연관 관계를 살펴봤더니 그 10%의 상위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즉 일부가 탄소와 관련된 어떤 혜택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딜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금이 투여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전환 정책의 핵심에는 공공성 강화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정부 정책이나 다른 것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매우 취약했던 게 사실인데 외국 사례들 보니까 뭐 발전소의 공유 문제라든지 발전소 수익에 대한 배당 문제 등을 이야기하면서 공공성 문제를 언급은 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탄소세를 국민들에게 무조건 걷는다면 반발이 심하겠죠. 그렇다면 이 탄소세와 관련된 모든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같은 것들을 시행한다면은 이 감축과 함께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이제 교통에서도 이제 대중교통 강화와 함께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산업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이것과 더불어서 노동 축소의 고민까지 함께했을 때 그 이제 시민들이 함께하는 공유부라고 하죠. 이 공유부에 대한 배당 문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의 공공성 강화, 그다음에 사회적 소유 강화 이런 문제들이 저는 그린 뉴딜이라면 함께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그린 뉴딜 정책은 당연히 기후 정의와 함께 가는 것이 전략적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송상호 위원장님께서는 그 전환과 더불어서 감축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린 뉴딜을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어떤 공공성 그리고 정의의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야 되는 담론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생태교육연구소 이명순 그 사무국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김병건 소장님의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풀리는 그런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050년 탄소 중립을 우리 문정부도 선언은 했지만 구체적인 그런 실천 그런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요. 사실 그것이 지자체가 같이 지방정부도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 충북도
충북이나 청주시도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과 이제 앞서서 제안하고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아이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하고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원칙이다. 그랬을 때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거는 좀 전에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탄소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제 김병건 선생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탄소 흡수에 대한 것들 그래서 사실은 도시 수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비 70%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수비 되게 많잖아요. 산 백두대간과 함께 다양한 그런 전맥들이 있는데 수비 많아서 이런 기후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건지 큰 기후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좀 어떻게 이것을 좀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데 어쨌든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를 짓게 막 해주는 것을 좀 차단하고 그런 숲을 유지하고 보존해야 되는 것들. 아울러 산업단지를 많이 지면 지금 청주하고 충청북도가 산업단지 엄청나게 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산을 깎는다든지 아니면 전답, 논이나 이런 것을 메꿔서 지금 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탄소 흡수원을 지금 다 망치고 없애는 그런 과정 중에 탄소 흡수원은 없애고 탄소 배출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짓는다는 것은 이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반환하는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시민사회 단체에서 강력하게 좀 주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저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먼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아까 우리 김대관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도 이거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좀 꾸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생태교육연구소 터의 이명순 그 사무국장님은 탄소 배출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사회의 그 녹색 공간,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유 공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그 논의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제안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셨습니다. 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병건 수장님의 강의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이제 오늘의 강의를 더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확장해서 듣고 위기의식을 함께 공유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뭐 여러 가지 다 주옥 같은 말씀이셨지만 이제 그 위기를 체감하는 정도 기후 변화에서 기후 위기로 그리고 기후 위협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무섭게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체감하는 의식들이나 그리고 실천을 위한 노력들은 너무 제각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위기의식이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좀 공동의 목표를 갖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뭐 정부부터 지방정부, 의회, 국회 뭐 이제 이런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에 함께 나서야 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뭐 문재인 대통령의 선언 아니면은 자치단체장들이나 국회의 선언만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은 이룰 수 없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그리고 2050년까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 시민들의 실천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플랜들이 하루빨리 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청주시에서 지난번에 11월에 이제 녹색 청주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시민 워크숍을 진행했었는데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당진시에서 11월 26일 날 이제 그 토론회, 시민 제안과 토론회 이런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민 주도
이제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자치단체에 이제 제안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봤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좀 뭐 당진시에 연락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10대 목표 안에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정의로운 전환을 비롯해서 자원 순환 정책까지 이제 구체적인 목표들이 나와 있고 이것이 시민의 제안이고 아직 시에서 이제 정책으로 받겠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시민사회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다른 토론회에서 정부의 노력, 지방 정부의 노력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촉구했었는데 이제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의 고민은 이 나로부터도 누군가에게 이 요구만 할 게 아니고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 그리고 우리 단위 시민사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회에서의 제안은 이제 이 충북 연대회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연대회의 산하에 특위를 좀 구성하자. 그래서 우리의 노력들을 세우자라는 걸 제안하고 싶고요. 그 안에서는 이제 시민들 특히 이제 단체 회원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실천 프로그램들을 내년에는 공동으로 기획하고 뭐 메달이 됐던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의 이제 정책 제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단체별로 뭐 이렇게 아니면 영역별로 요구할 게 아니고 시민사회 전반이 자치단체의 이제 요구 정책 제안들을 하고 이걸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함께 견인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학습과 토론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내부에서 저희는 이제 활동가들과 아니면 회원들과 이런 기회들을 자주 마련하고 좀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참여연대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는 저는 감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산 감시 운동, 정책 감시 운동, 그리고 아까 기후 투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투표와 관련해서 이런 역할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린 뉴딜 사업을 보면 사실은 토건 사업에 이름만 갖다 붙인 지자체의 사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 청주시도 일부 인정하긴 했지만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민수건 사업을 그린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막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감시, 정책 감시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사회가 좀 역할을 나눠서 영역별로 함께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는 게 오늘 토론회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학습과 토론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확산하는 것, 그리고 위기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책 대안을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회의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그 정책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참여연대 본연의 감시 활동,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어떻게 토건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활동까지 그런 정치 감시 활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 이성우 처장님 하실 말씀 많으시죠? 네. 예, 가능하면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성우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실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은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조를 바꾸는 데 시민사회 역량을 이제 투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그런 그린 뉴딜 기후위기 대응을 하는 쪽으로 접체계를 만들고 생산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견인하는 역할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아까 이제 발제에서도 있었듯이 이게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 것처럼 이제는 이게 개인의 실천, 개인들은 정말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실천을 강조하기보다는 구조를 바꾸는데 시민사회 역량을 많이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활동 속에서 뭘 할 거냐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 다른 자리에서 이휘진 연구원이 얘기한 걸 표현을 잠깐 빌리면 2020년에 넷제로가 되는 상황은 대부분의 청주 시내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올라가 있을 거고 많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고 전기차가 운행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나 공장에 쓰는 대부분의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공급될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숲과 가로수가 많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2010년에 넷제로가 되는 상황일 텐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시민사회가 그런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그 내용들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특별히 새로운 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항상 그린이들 얘기할 때 시민사회가 뭐해? 라는 질문 속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해왔던 사업들이 사실은 그린이들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면서 했던 것들이 토목원 사업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많은 에너지를 쓰는 사업도 아니었고 일자리를 만들고 적은 에너지로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업들을 사실은 많이 요구했었기 때문에 그런 시민사회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을 좀 모여서 얘기해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하려는 사업들을 좀 잘 다듬어서 토건 이런 물을 좀 빼갖고 에너지를 적게 쓰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이런 사업을 좀 만들어 가보면 지역에서 필요한 그 그린뉴딜 사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각 단체별로도 각각 각 단체의 사업들을 다시 좀 점검해보고 좀 이렇게 하면 시민사회에서 제안하는 그린뉴딜 사업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경 강사도 양성했고요. 저희가 뭐 에너지와 관련된 강사도 양성하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단독 주택지에 어떤 이제 공동으로 쓰레기를 모으는 곳을 만들고 거기에 누군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한 명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죠. 사실은 그런 것들도 이제 그린뉴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하고 화석연료 줄이는 활동도 하고 예산 감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린 뉴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사업일 거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충북 연대회 소속 단체들이 같이 좀 고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얘기를 하면 그렇게 개별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충북 연대회 활동 전체를 아까 이제 뭐 특위 얘기도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 그린이들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들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4대강 이런 싸움 할 때는 일시적으로 이제 환경 이슈를 전체 이슈로 잡고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이후 활동의 전반을 그쪽으로 충북 연대회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 이제 이미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있고 탈핵 충북 행동도 있는데 이런 단체들과 같이 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얘기를 하면 시민사회가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요구해서 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주시가 어쨌건 시청사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시청사가 제로 에너지를 넘어서 자립률 100%인 건물이 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20만 생산해도 제로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것은 2050년 상황에서 봤을 때 제로 에너지 중에서 20%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100이 필요하면 100을 생산하는 자립률 100% 건물이 이제는 시청사가 좀 지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시청사를 지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전환에 대한 고민들을 해서 건물 옥상에 태양광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지자체의 정책이 이제 기후위기 대응 그린뉴딜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견인하는 역할도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까 이제 가스 얘기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50년 넷제로의 상황은 나무나 탄소 포집 기술이 흡수할 수 있을 정도만 탄소를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석탄 줄여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LNG를 더 이상 신규로 지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37.4기가 정도가 있고 정부에서 6.9기가를 또 반영해 놓았기 때문에 신규로 반영해 놓은 6.9기가도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거기에도 포함 안 돼 있는 민간 기업에서 지으려고 하는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는 이제는 청주시나 충북도 차원에서도 과감히 포기하고 문재인 정부의 탄소 중립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우선 시청 청사의 에너지 제로 곡물 이거는 청주시의 어떤 그 넷제로 도시에 가입을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사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현안인 LNG 발전소 이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토론회를 하는 건데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위기를 우리가 함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건 소장님께서 아까 발제문에 절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 발제문에 있었는데요.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또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좀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5분 선생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말씀하신 분들 뭐 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제 중앙정부가 그린 뉴딜 계획을 크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시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실천이 훨씬 더 어쩌면 지금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지방정부가 실천할 때 지역의 주민들이나 시민들과 거버넌스를 해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지금 보면 그냥 지방정부들이 우후죽순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막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 아래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까 당진 사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민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운영해서 10대 정책과제를 11월 26일 날 세웠는데, 저도 그중에 한 세션에 같이 참여해서 토론을 해봤는데 보니까 뭐 동네 지역 상공회의소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그 공무원 물론이고 다양하게 나와서 토론을 충분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역의 그린 뉴딜 정책을 세울 때는 그런 과정이 거의 필수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탄소세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탄소세를 며칠 후에 전격적으로 발표하려고 숨겨놓고 안 했는데 기어코 지적을 하시네요. 탄소세 매우 중요하고, 그 탄소세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이 비례세로 되기 때문에 역진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만약에 탄소세를 화석연료를 못 쓰는 쪽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한다면 탄소 배당하고 엮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것과 흡수하는 것의 균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 실천을 생각할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도시에서 살다 보면 역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숲세권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게 동시에 진행이 되도록 배치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진짜로 그게 작든 크든 중앙정부 단위든 지역정부 단위든 이 시스템과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 실감이 될 정도로 우리가 거의 이제 끝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특히 이게 환경단체와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 시민들의 삶의 방식들을 바꾸고 그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낸다는 차원에서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될 과제로 그린 뉴딜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떤 토론회라든가 이런 그 시간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그 오늘 우리 연대회의에서 함께한 이 시간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2020년을 무척 막연한 상태에서 보낸 우리 그 시민사회가 2021년에 강력한 대중운동으로서 어떠한 지점에 도달할 것인가, 누구와 도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뉴딜에는 생태적이고 평등하고 그리고 모두 다 어떤 조화로운 어떤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연대회의에서 이 그린 뉴딜, 새로운 전환에 대한 어떤 특위라든가 학습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1년에 아주 강력한 대중운동으로서 우리가 그린 뉴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으로
결의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하고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그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강력한 화두를 던져주신 김병건 소장님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